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시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시 의회 여성인권위원장인 로리 콤보 의원은 오늘 오전 시청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청 앞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시청으로 들어옵니다. 뉴욕시 의회가 추진하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힘을 보태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이크 앞에 선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면서 지난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는 25년간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할머니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노인네들이 앉아서 공식적인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됩니다. 그거는 장난에 지나지 못하고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반대입니다. 뉴욕시 의회 여성인권위원장 로리 콤보 의원도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면서 이 문제를 아시안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 want to encourage all of you to raise your voice when it comes to this particular issue. Don't see this as an Asian issue. See this as an international global issue. 로리 콤보 의원이 대표 발의할 뉴욕시 위안부 결의안은 지난 가을부터 한국과 중국 커뮤니티가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연방의회의 위안부 결의안을 지지하고 뉴욕시 학생들에게 위안부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오늘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춰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뉴욕시 의회 일정상 조금 미뤄져 4월에 공식 발의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여성권익 단체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뉴욕시 의회에서 가장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의원이 누굴까 해서 로리 콤보 의원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피터 구 의원이 스트롱하게 스포트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오늘 시의회 행사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내일 퀸즈 홀로코스트 센터를 방문하고 다음날 위안부 기림비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떠납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시가 한국어로 제작된 동화책을 발간하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영유아기 자녀의 언어 발달 향상을 목적으로 발간한 러브 이즈는 소수계 언어 중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돼 출간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부인인 셸레인 맥클레이 여사가 자신이 저술한 도서 러브 이즈의 한국어판을 소개하고 김기한 총영사와 함께 한 주씩 책을 읽어나갑니다. Love is a story. 사랑은 이야기입니다. Love is a spoonful. 사랑은 숟가락 가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분관에서 뉴욕시와 뉴욕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한 Talk to Your Baby 행사. 3세 이하의 한인 영유아와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해 러브이즈의 한국어판 발간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소개된 러브이즈는 영유아기 자녀의 언어 발달 향상을 위해 뉴욕시와 비영리 단체 리치아웃 앤 리드가 공동 제작한 것으로 영어와 스페니쉬, 한국어 등 5개 언어로 번역돼 출간되었습니다. 소수계 언어로는 유일하게 한국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민자 가정이 삶에 바빠서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게 굉장히 그 애들의 지능 발달이나 정서 발달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우리 한인 사회, 특히 이제 우리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또 두드러지고 있는 우리 한국 한인 사회하고 같이 하려는 이러한 행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봅니다. 책의 저자이자 뉴욕시장의 부인인 셸레인 맥클레이 여사는 부모들이 유아 때부터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동들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20만 권의 동화책을 3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am a parent, a mother of two children myself, but they are very big now. They're both in college and doing very well. But I remember very well how much I loved reading to them, singing to them, telling them how much I loved them, and especially with little books like this. 뉴욕시와 뉴욕 총영사관은 Talk to Your Baby 행사 후 도서관 대강당에서
뉴욕시 부시장과 국제청장, 이민청장, 그리고 한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시와 한인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상고심을 시작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과 심리를 오는 4월 1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말쯤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고심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전국에서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 미비자의 추방 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텍사스를 비롯한 26개 주정부가 그해 12월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이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리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대법관은 진보 성향 4명, 보수 성향 4명이지만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어떤 판결을 지지할지 유동적인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한인 커뮤니티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자금을 확보 중인데요. 한인사회의 후원의 손길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뉴욕 한인봉사센터는 7일 3월 첫째 주 동안 뉴욕 일원 한인 동포들이 총 17,250달러의 건립기금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는 총 750만 달러에 이르는 유대인 센터 매입을 위해 현재 플러싱 소재 KCS 본관 건물을 한성교회 측에 450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3월 이전까지 모아진 건립기금 70만 달러를 포함하면 52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 중이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빌딩 수리 비용과 클로징 비용, 이사 경비 등을 감안하면 대출금은 300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KCS는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회관 건립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은행 대출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KCS 측은 최대한 빚을 지지 않는 방도 내에서 새 한인 커뮤니티 회관을 후세들에게 물려주고자 한다며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한인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확정됐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내 거소신고 시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 동포들은 지문과 얼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 동포도 한국 내 거소 신고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17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 시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국민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해 사전 등록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과 분실, 도난 여권 소지자 및 입국 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 부터 사전 차단하는 내용, 또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를 읍, 면,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입니다. 기존에 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출입국 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에서 지문과 얼굴 정보 등을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 한국 국민은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활용해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재외 공간 에서도 재외 국민에 대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시 재정국이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렌트 인상 억제 프로그램에서 수혜자가 사망했을 경우 2달 안에 승계 신청해야 되는 규정을 없앴습니다.
노인 렌트 인상 억제 프로그램과 장애인 렌트 인상 억제 프로그램은 렌트 안정이나 렌트 통제 등 렌트 인상이 규제되는 건물에 거주하는 이들이 연령과 소득 등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렌트 인상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6월 한인 노인 3명을 포함한 8명의 노인은 노인 렌트 인상 억제 프로그램과 장애인 렌트 인상 억제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시 재정국이 해당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혜택을 상실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최근 시 재정국은 민권센터와 뉴욕시 공의공호 관, 뉴욕시 법률 서비스 등과 해당 수혜자가 사망 시 가족이 60일 안에 승계 신청을 해야만 그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해당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족에게 한국어와 중국어 등 8개 언어로 프로그램 승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출마 공약이었던 공립학교 무상급식 제공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은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런치 포 러닝은 최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공립교 무상급식 공약을 반드시 지키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유력 시민운동가들과 20개 이상의 학부모, 교사단체, 각 지역 학교 교육위원회들이 서명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013년 출마 당시 공립교 전면 무상급식 프로젝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어 2014년 가을 학기부터 공립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점심 제공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016에서 17회계년도 시정부 잠정 예산안에서 무상 급식 프로그램 지원금을 제외시켰습니다. 당시 드블라지오 시장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성과가 지지부진했다며 전면 무상 점심 제공 방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 교사들은 현재 일부 학생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 급식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고 오히려 학생들이 점심을 먹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6일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남성이 6시간 동안 불특정 시민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화학약품을 뿌려 한 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날 난동은 아스토리아에 사는 23세 제임스 딜런이 6일 오전 11시 30분쯤 35번가와 36가에서 39세 여성 피해자에게 칼부림을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 범인은 여성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주방용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 여성은 귀부터 턱까지 자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현장의 다른 시민들이 범인의 범행을 막으면서 피해 여성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세블락 떨어진 리커 스토어에 살인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곳에는 50대 타민족 업주가 화학약품을 뒤집어 쓰고 목을 칼에 찔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업소 내부에는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역시 딜런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딜런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오후 6시쯤 자택 뒷뜰에 있던 그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딜런은 경찰관들에게도 화학약품을 뿌려 부상을 입혔고 결국 경찰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았습니다. 부상을 당한 경찰관 2명과 범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남가주 일대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주말에 이어 어젯밤 늦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LA 지역에 0.8인치, 오렌지 카운티 북동부에 0.5인치가량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벨에어 등 일부 지역은 2인치에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또 오늘 오전엔 LA 국제공항에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발생해 공항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0도대로 겨울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5,000피트 이상 고산지대와 카운 패스 구간 등엔 내일 오전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한편 수요일과 목요일엔 정상 기온을 회복한 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60도대로 떨어지면서 주말인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엔 또 한 차례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스웨덴과 터키에 이어 미국에서도 자궁 이식 수술 성공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초의 자궁 이식 수술을 시도한 클리블랜드 병원 의료진이 수술 성공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클리블랜드 병원 측은 오늘 성명을 통해 자궁을 이식받은 여성의 수술 경과가 매우 좋다고 밝히며 이 여성은 신장 이식 후에 나타나는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항거부 반응제를 먹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앞으로 1년 안에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게 되며 이식받은 자궁은 자녀를 낳은 뒤 제거됩니다. 특히 이식받은 장기가 몸속에 있는 동안은 항거부 반응제를 계속 먹어야 하고 태아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의료진은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스웨덴에서 자궁 이식 수술을 받은 여성이 세계 최초로 출산에 성공했으며 지금까지 모두 5명의 아기가 자궁 이식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정치가 현명하지 못하면 국민이 고생한다는 말이 맞네요. 레바논이 쓰레기 더미로 뒤덮였습니다. 정부가 종파 간 대립으로 대체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악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파리로 불리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하지만 요즘 시선을 잡아끄는 건 문화예술품이 아닌 쓰레기들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물처럼 보이는 이 하얀 물체는 모두 도시에서 나온 쓰레기 덤입니다. 그 양만 무려 200만 톤. 도심 거리뿐 아니라 숲속 깊숙한 곳과 해안가 일대도 모두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It's not healthy at all. It's cancer. 지금도 매일 수천 톤의 쓰레기가 거리에 버려지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떼가 들끓고 있습니다. 폭우라도 쏟아진 날에는 길거리가 말 그대로 쓰레기 강으로 변합니다. Today we were covered with rubbish due to the rain. There was a river full of garbage from the high area to here. We were swimming amid the rubbish.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됐는데도 정치권이 종파 간 대립으로 대체 매립장을 선정하지 못해 사단이 난 겁니다. The Council of Ministers is totally crippled and the country is left without leadership. 시민들의 분노는 결국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고 레바논 정부는 쓰레기를 해외로 수출하겠다며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시위가 누그러지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출 계획마저 취소해버렸고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Diseases, cancers, we're dying here. Alias says, look at what they're doing. The solution is we die slowly. 쓰레기 대란에 짓눌린 시민들 사이에선 무능력하고 부패한 현 정부야말로 레바논의 가장 큰 쓰레기라며 정부부터 치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지난 3일 세계무역기구에 미 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며 제소했습니다. 제소 후 60일간의 양국 합의 기간이 종료되면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미 정부는 H-1B 또는 주재원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50인 이상 업체에 대해 기존의 2배인 $4,000의 비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미 정부의 조치가 자유무역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퀸즈 검찰청에 또 한 명의 한인 검사가 탄생했습니다. 어제 퀸즈 검찰청에는 크리스토퍼 S. 배시를 포함한 9명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검사로 선발 임명됐습니다. 이들 신임 검사들은 앞으로 수주간 각 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익히게 되며 지역 경찰서와 구치소 등을 방문해 사법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예정입니다.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공공 화장실이나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7일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들은 뉴욕시 공공건물에서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공공 화장실이나 샤워실,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뉴욕주 의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전철에서 벌어진 음란 행위 신고는 223건에 달했습니다. 법안은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체포될 경우 처벌은 현행 최대 4개월 징역형에서 최대 1년으로 강화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73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날씨에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덥겠으며 곳에 따라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금요일은 다소 흐리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